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괜찮아요. 저기 하고 깜빡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평소에 늘 오시다가도 막 그 정말로 좋은 행사 때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게 뭐라면 평소에 일상생활 하다가 막 집안에 큰 잔치나 의미 있는 어떤 행사에 빠지게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정말로 이 행사를 통해서 이 불교적인 어떤 행사를 통해서 마음을 확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어떤 행사들이 있어요. 온갖 많은 사람들이 정성이 모여진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어느 분은 개인적으로는 참 잘하시는데 이럴 때 빠지는 분들은 보면은 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안타깝죠. 안타깝죠. 예. 우리 행복서는 부자 될 거예요. 옛날부터 결혼식 날에 한방눈이 오면은 부자 되게 잘 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어제 첫눈이 와가지고 첫눈도 아주 한방눈이 왔잖아요. 한방눈이 아주 조용하게 왔어요. 조용. 날도 춥지도 않고 그게 글쎄 말해요. 날도 안 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몇 분이나 오실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고요. 예, 예. 그래서 어제는 행사를 아주 원만하게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공양도 늘 십시일반으로 내주셔서 점심도 많은 분들이 잘 드시고 가셨고요. 자, 오늘은 좀 어떠셨나요? 몸하고 마음은 따르라고 하시는데도 지난 진짜 힘들었는데 어쨌든 일요일날 중요한 날도 안 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쉬어서 되게 귀에서 나는 소리도 딱 안 나고 그냥 몸이 조금 편안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아주 뭐 가볍다 이렇게는 아니고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서 아직도 뭐 저는 갈 길이 멀구나 몸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고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구나 그 생각이. 누구나 받아요. 이게 몸에 의해서 마음의 영향을 받고 마음에 의해서 몸이 또 영향을 받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분리가 될 때도 와요. 네, 이제 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돼요. 그리고 또 몸이 정 힘들고 그러면은 쉬어주기도 해야 돼요. 어제는 정말 집안일도 안 했거든요. 거의 안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대충 그냥 거의 한 5분까지 계속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있다가 저녁 때 잠깐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되게 이렇게 올 때 편안한 이제 보살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오전에 일찍 움직이고 이런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제가 밤에 되게 늦게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음, 이렇게 돌아가니까 내 맘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음. 그래서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들었나 여러 가지가 막 다 이 수행도 저한테 되게 버거웠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일이 있고 자꾸 늦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점점 늦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시작은 출발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도 몸이 또 어느 때는 또 그러고 이제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우리들도 다 일상이 물론 소중하지 않은 일상은 없어요. 그러나 점점 이제 정진을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하게 되고 이제 좀 미루게 되고 이런 지혜가 생기죠. 근데 정진하기 전에는 우리가 쓸데없는 쪽을 더 중심을 두고 진짜 소중한 거를 팽기치고 이제 몰라라 할 때도 많죠. 왜? 그게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무엇보다도 이제 수행에 장애가 되고 내 마음이 나빠지는 쪽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금하고 멀리하고 이러는 게 내 마음의 질을 좋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어떤 집들이 부부가 같이 맞벌이 하려고 하는 집들이 상담이 오면 한쪽에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어느 한쪽에서 버는 돈으로 웬만큼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벌어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기도나 수행을 권하기도 해요. 왜 그런가 보면 사실은 그게 큰 보탬도 되지 않으면서 서로 관계가 나빠지고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이 더 커서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 싶을 때는 이 방법이 누군가는 고생하는데 나는 수행만 하고 기도만 해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해보면 누군가가 버는 돈보다 이것은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내 삶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요소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삶의 가치로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우선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그래요. 점점 다 부부가 다 같이 일하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특히 또 뭐 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고 같이 그냥 다 하려고 하는 집들이 많으면서 그거로 인해서 좀 힘들고 안 돌아가는 거 전부 다 이제 부모한테 이렇게 점점 그렇게 많이 변해가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뭔가가 필요하던 무조건적인 게 있죠. 이제 그런데 이 관계가 좋게 풀어지는 집도 있고 결국은 서로 안 보게 되는 집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 코로나도 안전거리가 있듯이 이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당연시 여기게 되고 의뢰히 여기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 섭섭함이 올라오고 섭섭함이 커지면 불화가 생기고 이제 불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뭐 이혼이나 또 가정이 파괴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 시대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이.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뭣도 하고 그러는데 무엇을 줄이고 차라리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건가, 이것도 저는 전문가직을 가졌던, 또 때로는 부부가 같이, 가족이 같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될 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보살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수업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제는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업 한 3주 쉬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이제 제가 진도가 거의 다 끝나가서 맞춰줘야 되는 학생이 있어서 서서히 숫자가 줄어서 거의 지금은 뭐 수업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건 거의 없어요. 이게 잠자는 습관, 우리가 모두 게 다 습관이 업이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 늦게 자고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 아주 일찍 자고도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종류가 있잖아요. 잠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게 잠자는 습관, 이거 바꾸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아직까지는 제가 저 혼자 이렇게 나만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웬만큼 가족끼리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이 일을 나누는 것, 자손들도 이 일을 경험하게 해보는 것, 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물론 풍족한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약간 부족해서 협력하는 걸 키우는 것, 또 일을 분담해 보는 것, 이거는 삶에 있어서 저는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요즘에 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 살짝 살짝씩 이렇게 예. 꾸준히는 아니지만 이제 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뭐 자기가 반찬을 뭐 하나 해보면서 엄마 나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좀 가르쳐주고 이제 좀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이제 지금은 사실은 그냥 제가 확 나온다 해서 막 아침에 바빠서 뭘 먹을 거 못 해놓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해먹기도 하고 뭐 사먹기도 하고 뭐 자기네들끼리 어쨌든 굶고 있지는 않으니까. 다 살기 네. 마련이에요. 그럼 이제 요새 좀 새롭게 좀 하나 적용이 그런 게, 야 엄마 맨날 갔다 와서 빨래하기 힘드는데 누가 빨래 좀 한번 해가지고 좀 널어놔보면 좋겠다 그냥. 근데 어제 이제 뭐 하다가 빨래를 하여튼 뭐 그저께인가 하여튼 해왔으니까 왜 빨래를 뭐 하라고 한다고 하더니 왜 엄마가 또 빨래를 해? 이렇게 하길래 네가 보고서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럼 안 한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하루 해달라고 딱 얘기하고 갈게.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보살님들이 막 집안을 거의 모험적인 집안일수록 집을 비우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가정에 충실한 분일수록. 여기 와서 한 뭐 열흘, 뭐 3주 막 큰 맘 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마음이 변한 만큼 가족도 변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내가 못 놓는 거지 가족이 못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빈자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빈자리를 통해서 그분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어제는 정말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수민이가 그 게으른 애가 막 자기 서랍 정리한다 그래서 그래서 엄마 이제 좀 미안한 거예요. 엄마 안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물어봐야 되네. 이거 어떡하지? 이 옷은 어떡하지? 뭐 이거는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놓는 게 낫지? 뭐 이걸 계속 이제 안 해봤으니까 계속 묻잖아요. 이제 네 옷은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해. 그래서 좀 가르쳐주고 버릴 거 빼고 뭐 하다가 저녁 때 이제 했는데 그냥 하고 나니까 이렇게 시간 걸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좀 속이 다 시원하지 않냐? 너만 알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서랍 상태가 그랬더니 근데 이렇게 시간 걸리는 일인지 몰랐다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제 자기를 자기가 하면서 성취감도 있고 일 과정도 알게 되고 이제 삶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제 그 생각에서 이런 거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너무 몰라도 안 되겠구나 해서 조금 집에 있으니까 많이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빨래가 진짜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냥 빼가지고 뭐 이거 빨아줘 어쩌고 그래서 아침에 못 봐서 얘기는 못 했는데 이따 가면 빨래 이거 좀 네가 한번 널어볼래 이렇게 한번 시켜보려고 지금 자꾸 시켜봐야 돼요. 예. 진짜 그 자손을 위한다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정하세요. 남을 해치고 그 폭력을 휘두르고 생명을 해치고 이제 이런 위험,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또 이제 이성적인 삶이 문란한 거, 그 다음에 술을 과하게 먹어서 자기 정신 세계를 망가뜨리는 거, 요 5가지, 5개. 요거만 아니면 사실은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우리 속가에는 요 5가지에다가 한 가지 덧붙여 건 게 있어요. 노름하는 거. 요즘 같으면은 뭐 게임일 수도 있고요. 저희 속가에서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인 거, 개고기 먹지 마라. 예. 이렇게 붙여서 살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요 5가지만 잘 지켜도요. 우리 인간적인 품격,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품격을 지켜갈 수 있어요. 요 5가지만 지켜도 가족 간의 문제가 될 일이 없고요. 상호 간에 각자의 인연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일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불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3기 5개 계를 받게 돼요. 계를 받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다 할 만큼 이 계를 지키려고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내 품격을 지켜가고 복덕을 닦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남을 해치지 않는 게 나를 지키고 남도 지키게 되고 이게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5가지가 남하고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요즘 같은 건 이제 마약, 이제 이게 술이 마약으로 붙이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술을 마약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게 중독되면은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제대로 유지하기가. 적당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아예 안 먹는 것보다 꼭 먹어야 될 때는 적당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잘 이거를 제어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 막 이렇게 여기 부엌에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느 때는 제 일이 바쁘니까 제 할 일이 밀리면은 더 문제가 생기니까 못할 때가 많죠. 아, 스님은 제 일이 밀려서. 아니 그러니까 스님은 그걸 하시는 건 어. 아닌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스님 하실 일이 예. 더 가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은데 이건 아무나 우리 음. 사람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스님이 하시는 일이 스님밖에 못 하시는 일이잖아요. 어느 때는 진짜 저밖에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서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뭐 5분, 10분 이렇게 늦을 때는 누군가가 연락이 와서 전화 통화하면 이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말이 안 나면. 그래서 주지를 사는 분들은 이게 어떠한 이게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것도 누군가가 해야 되는 상황. 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것도. 그런 경우. 저희도 그렇게 전화를 다 드려갖고 해서 다 알지만 이제는 제가 여기 와서 보면서 이제 그려지는 이게 모습이 이제 그냥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누군가 또 큰일 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법당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시간이 제가 딱 핸드폰을 놓고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소중하고 감사하죠. 이 시간이. 일단 합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예.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이래서 못 받았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막 일이 너무 막 이게 이제 삶이 지치면은 이렇게 센터에 가면 명상하러 가면 명상하러 가면은 거의 다 핸드폰을 거기다가 맡겨요. 이 핸드폰을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긴급한 상황이 되면은 제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센터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긴급한 상황이 되면 걸로 오게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핸드폰 어떤 시절이 더 좋으셨어요? 또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핸드폰을 지니고 다니는 게 상대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또. 예. 세상이 다 순간 소통이 다 돼버리니까요. 연락 안 되는 곳이 없잖아요. 핸드폰만 서로 그렇죠. 쌍방이 들고만 있으면. 예. 자, 질문 있습니까? 예? 스님 이거 끄고 예. 제가 또 여쭤보고 싶어요. 아, 꺼도 돼요, 그러면. 네. 그래도 돼요.